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최근 시장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각자 다양하실 텐데, 최근 시장에 대해서 요즘 딱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혹시 테마군에서? 테마군에서 최근 시장, 이걸 최근 시장 소고라고 해야 될지, 어떤 제목을 붙일지 지금 그냥 이야기 같은 영상일 것 같아요. 그냥 이야기하는 영상? 최근에 어떻구나. 이런 흐름이구나. 최근 시장을 바라보며, 이러니까 뭔가 책 제목 짓는 느낌이네요. 최근 시장을 바라보며. 그래서 최근 시장을 보면서 다들 좀 뭔가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좀 겪어보셨던 분들은 최근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네 라고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당연히 아예 초보분들은 이 시장에 대해서 생각이 아예 없을 거예요. 그냥 그날그날 오르는 종목, 그날그날 움직이는 종목, 얘 왜 움직이냐, 왜 가냐, 얘는 왜 밀리냐, 이거에 좀 집중하기 바쁘기 때문에 시장 자체, 이 시장이 지금 분위기가 어떻구나, 시장 자체 투심이 어떻구나, 사람들의 지금 시장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도 될까? 아니면은 뭔가 좀 아직 문제가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보면서 그런 게 이제 좀 매매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시장 지금 지수만 봤을 때 딱 무슨 장일까요? 지수만 봤을 때, 지수만 체크한다면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마 한동안은 특별한 이슈 없으면은 일단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박스권 장세죠. 박스권 장세. 이게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하면서 그 전까지는 침공 우려감, 처음에 이게 금리 이제 한 3월달쯤에 금리 인상한다,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거니까 그좀 내려가지고 금리 인상 아직 3월 멀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막 한 10% 가까이 밀어 이랬다가 좀 돌려주나 싶더니 여기서부터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이런 게 엄청 좀 대두됐죠. 엄청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다가 결국엔 침공이 나왔어요. 그래서 침공이 시작되니까 그 부근을 최저점으로 일단 기술적 반등. 왜? 앞에 좀 낙폭이 셌었나 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등 나왔던 이유 중에 몇 개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3차 세계대전으로, 세계대전 가는지, 세계대전. 근데 세계대전으로는 안 넘어갔죠. 그 당시에 일단 미국이랑 나토에서 선을 그었어요. 병력 지원은 안 한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참전하면은 그거 세계대전이다, 전쟁 커진다, 그래서 병력 지원을 안 하겠다, 대신에 규제를 가하겠다. 그래서 세계대전으로는 넘어가지 않고 그냥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이렇게 두 국가 간의 이제 분쟁이겠구나 해서 저게 정작 침공을 했더니, 침공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전까지 계속 서방 국가에서 압박을 했었죠. 니네 침공만 해봐. 야, 그러면은 처음에 그 독일, 유럽 쪽이었는데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독일 한 몇 개 국가가 침공하면 병력 지원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작 침공하니까 병력 지원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침공하기 전까지는 그것 때문에 병력 지원하면은 EU 끼고, EU 끼면은 당연히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세계대전인데? 이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시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좀 세계대전 가능성 점쳤었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정작 침공하니까 선을 싹 그어버렸죠. 그래서 세계대전은 안 넘어가는구나. 사실 이게 냉정하게 말하면은 그냥 세계 입장에서는 그냥 국가 하나가 망한다, 사라진다,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진짜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국가면은 문제가 있겠죠, 증시 자체에.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이게 좀 냉정하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비정한 세상이니까 진짜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냥 우리 입장에서 따지면은 어디 막 저기 뭐 일면식도 없는 아프리카라던가, 아니면 북극. 북극은 사람이 못 살죠. 남극이 살죠. 남극이 땅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아니구나, 북극에 사나? 갑자기 헷갈리네요 이거.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 거기서 사람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신경 쓰나요, 사실? 뭐 하루에 그런 글 있잖아요. 뭐 하루에도 뭐 수백 명의 어린이가 뭐 굶어 죽고 있습니다. 마음은 아플 수 있어요. 근데 내 인생 자체를 막 뒤흔들 정도로 갖다 임팩트가 와닿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증시 자체에서도 똑같다는 겁니다. 아, 그냥 뭐 선진국도 아니고 증시 전 세계 글로벌 파동 일으킬 수 있는 국가 아닌데 뭔 상관이야. 세계대전 아니면 돼. 비정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증시 자체에서는.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작 침공하고 세계대전 안 넘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제 반등 나오고. 근데 전쟁 우슈는 끝난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서 이제 2차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게 계속 식량난, 석유, 유가 이런 인플레에 대해서도 계속 또 부각이 됐죠. 그러니까 출렁하고 인플레 계속 부각되니까 유가 오르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업들한테는 좋지가 않아요. 뭐가 됐든. 기업한테 안 좋다는 거는 증시에도 안 좋겠죠. 그런 식으로 왔다가 이슈들이 있는데 뭐 지금은 또 그냥 분위기가 뭐 쟤네 뭐 계속 지금 보세요. 침공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때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전쟁하고 있는데 지수 보세요. 관심이 없어요. 이제 그냥 니네 뭐 하든 말든 우리는 그냥 내 갈 길 간다. 이런 모습이잖아. 딱 지수 차트를 봤을 때 얘네가 지금 무언가 공포감을 갖고 있는 모습인가요? 그냥 그래 니네 뭐 침공을 하든 전쟁을 하든 우린 관심 없다. 이제 뭐 그래 뭐 세계대전 안 넘어가기만 하면 돼. 우리는 그냥 제 갈 길 간다. 대신에 긍정적인 이슈 자체는 없으니까 좀 이런 식으로 출렁출렁하면서 박스권. 이게 지금 지수의 모습입니다. 지수의 모습. 지수만 체크한다면. 그러면은 시황에 대해서 아니 시황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나요?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지금 우리나라 시장 제가 관심 테마에서도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딱 테마군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뭐가 있죠?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지금 시장이 완전 침체에 있나요? 하루에 매매할 종목이 아예 안 보이나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순환매, 테마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시발점이 어디였죠? 시발점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뭐 단어 선택이 틀린 건 아닌데 시작 지점 테마 순환매가 계속 되고 있어요. 오늘까지도 됐어요. 지금 시간에서도 로봇주들 뭐 상한가 나오고 뭐 하는 것처럼 시작 지점이 뭐였죠? 대선 대선이 당선 확정되고 나서 후 당선되고 그 다음부터 관련주들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어요. 제 기억인데 뭐 조금 하루 이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당선하고서 다음날 시가 갭 원전이 갭 가장 많이 뜬 후 그 다음 뭐가 움직였죠? 그날 갭은 원전이 가장 많이 떴어요. 그 다음날 대신에 그날 상한가를 간 거는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전이 3월 9일이었죠. 대선이. 그 다음에 3월 10일 다음날 원전 보성파워텍 갭 13% 뜨고 27% 갖다 밀렸어요. 그 다음날 원전이 움직입니다. 또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3월 11일 3월 9일이었어요. 대선이 3월 9일이었고 다음날 3월 10일이죠. 시가 원전이 갭 가장 많이 뜬 후에 상한가는 부동산이 갔고 다음날 3월 11일은 원전 주도. 그럼 3월 12일은 뭐가 움직였을까요? 원전은 12일이 아니라 14일이네요. 원전은 뭐가 됐든 계속 꿈틀꿈틀은 했어요. 3월 14일은
근데 11일날 시간에서 움직였던 테마가 있죠. 11일날 이쪽이었죠. 11일 상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시간에서 대신정보통신 이런 것들. 물론 얘네는 제 기준에는 주도 테마를 했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14일날 주민터넷이 일단 사가 나왔습니다. 이 테마에서. 그래서 3월 14일 뭐 제 기준엔 사실 주도 테마는 아니긴 한데 뭐 인터넷 관련주 디지털. 그리고 3월 15일은 그러면은 또 어제 뭐가 움직였죠? 어제 원전 또 나쁘지 않았잖아요. 서전기전. 3월 15일은 또 원전. 또 원전. 그 다음에 오늘은 3월 16일은 부동산. 첫날 원전 부동산, 그 다음에 원전 디지털 플랫폼, 원전 부동산. 지금 다 겹쳐있죠. 부동산 디지털 플랫폼은 뭐 좀 시간에 오르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얘는 완전히 체크를 하진 못했는데 저는 매매를 아예 안 했어요. 디지털 플랫폼은 제 기준에 안 맞는다고 계속 설명드렸죠. 원전이 한 번, 두 번, 세 번 있고 부동산 오늘까지 해서 두 번 있고 내일 또 갭도 뜨겠죠. 부동산은 상한가가 두 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 시간에 로봇은 뭐 이슈를 엮었는지 모르겠는데 로봇도 돌았어요. 자, 제가 영상 관심 테마에서 이번 주 계속 좀 설명을 드렸던 게 시장의 키워드는 윤석열이다. 그리고 정책 순환매. 이거를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이게 다 돌고 있죠. 이런 거를 근데 캐치를 빨리 하는 사람들은 또 괜찮은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원전 갭 떴다가 밀렸네? 그럼 부동산 갔네? 그러면 내가 아직 시세를 안 준 나머지 테마를 골라볼까? 원전일 수도 있고 디지털일 수도 있고. 근데 원전이 다음날 올랐어. 그럼 디지털 안 올랐네? 근데 이날 디지털도 가긴 갔어요. 그래도 그럼 디지털 골라볼까? 디지털 다음날 올라. 그러면은 여기서 이날 또 종가에 또 쓱 보면서 안 움직인 게 뭐가 있지? 부동산. 원전이 또 하루 쉬었네? 원전 또 갈까? 뭐 부동산 원전 또 노릴 수 있고. 아니면은 2, 3일 동안 지금 부동산이 안 움직였네. 시세를 세게 주진 않았네. 그럼 부동산 슬슬 움직일 때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 순환매에 대해서 당선 확정되고 나서 기본적으로 지수가 일단 박스권을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지수가 핵심이 그거예요. 하락 느낌보다는 횡보, 박스권 형성. 이게 포인트입니다. 지수가 처음에는 하락 느낌이었는데 지지해주고 또 돌려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모습들. 여기서 산바닥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지지해주고 돌려주고 지지해주고 돌려주고 지지해주고 돌려주고. 근데 저항은 맞고 박스권이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짧은 파동으로 밀렸다가 돌리고 밀렸다가 돌리고. 물론 외부적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미국 지수가 엄청 좋았다거나 오늘 아니면은 협상 뭐 좀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선물 오르고 그거에 따라서 지수 괜찮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맞는 말이고. 근데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지수는 기본적으로 하락 아니면은 매매할 만한 시장이에요. 우리나라는. 대신에 이런 하락 사이클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뭐 한 두세 달? 분기별로 한 번씩 찾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 사이클을 이용할 생각도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형성될 것 같은 모습 최소한 두 번째 지지 해줬을 때부터 이건 좀 지수가 박스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세 번째 지지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대신에 여기 또 저항 부근 다가가면은 좀 뭐 정리할 수 있는 지수 연동되는 종목들 또 정리하고 또 밀리면 또 슬쩍 나눠 삼아야겠다. 아니면은 뭐 전쟁 이슈 같은 게 어떻게 협상 잘 되고 해가지고 시장상 좀 글로벌 긍정적인 이슈 있어가지고 막 이런 거 돌파하면은 거기서는 좀 뭐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시황, 지수 방금 뭐 순환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지수도 보시면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매매
지수에 맞춰서 내가 응용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횡보야. 박스 한동안 특별한 이슈, 회담, 협상 뭐 잘 됐거나 그런 거 안 나오면은 한동안 박스가 이어질 것 같아. 그러면 그 박스에 맞춰서 또 매매를 짜면 되죠. 지수 상단에 가면은 비중 줄일 거, 익절할 거 익절하고 밀리면 또 잡자. 밀릴 때 또 잡았고 지수 돌려줄 때 또 정리하고 그런 식의 움직임. 그런 부분을 매매 응용에다가 좀 디테일하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마냥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여기 내려왔을 때 여기만 봤을 때 사실 모르죠. 여기까지만 봤을 땐 몰라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이게 지지를 할지 아니면 전쟁 커져가지고 밀릴지 어떻게 알아. 근데 자태상 흔히들 말하는 쌍방향 만들어주네.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 계속 침공 이슈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에서 별 반응이 없어. 이제 그냥 걔네는 걔네 일이야. 그냥 가는 건 가는 거고 러시아 뭐 규제할 거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디폴트 우려감 그런 거 있기는 했는데 오늘 시장이 뭐 그냥 싹 씻어버렸죠. 쟤는 뭐 디폴트 하든 말든 관심 없다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좀 더 넘겨봤더니 이제 전쟁 이슈 그냥 무덤덤하고 여기까지 시켜? 이제는 그냥 박스권인가 보다. 그러면 이런 곳에서 뭐 들고 있다가 이 상단에 대해서 돌파가 나오면 좋아요. 근데 여기서 또 생각을 해야죠. 글로벌 시장상 긍정적인 게 있나? 금리 인상 있다 그러고 디폴트 얘기 나오고 하는데 여기서 저항 맞고 내려올 확률이 높지 않나? 비중 좀 줄이고 아니면 완전히 익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밀리면은 한 이음봉 아니면 요거 박스권에서 한 중간값부터 좀 잡아볼까? 잡았더니 지수 돌려줘. 그럼 지수 무조건 연동되는 종목이 다 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근데 지수랑 연동되는 종목이 많죠. 지수 요 박스권 절반 값에서 여기서부터 좀 사가려고 했는데 개파락하네. 사. 다음날 갭 두고 해가지고 좀 수익 줘 종목이. 그럼 또 팔아. 또 줘. 또 팔아. 여기 내려오면 또 사. 적극적으로. 시나리오라는 게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사고를 계속 내 스스로를 좀 채찍질하면 됩니다. 생각하기 귀찮아서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최근 시장이 나쁘진 않아요. 분명히 이런 순환매부터 해가지고 날마다 일단 종목들 거래대금 붙는 거 보면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6천억짜리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6천억 여기 붙고 오늘 또 6천억 붙었어요. 물론 나머지 좀 긴가민가한 애들이 있는데 랩지노믹스 이런 거는 사실 볼 건 아닌 것 같고 벅스도 조금 약하긴 했네요. 오늘은 아무래도 그냥 대금, 시장에서 주도 뭐 이런 거는 삼부토건이지 않나. 대신에 상한가 좀 빨리 간 건설 테마 이런 테마들도 뚜렷하게 존재하고 시장이 최근에 한신기계도 그랬죠. 한신기계도 3천억, 4천억 많이 터져요. 보성파워텍도 올라왔을 때 5천억 얘도 터지고 안 밀려요. 대금이 상당히 세단 말이에요. 시장이 완전 나쁠 때보다는 지금이 그래도 매매를 할 법한, 하기 괜찮은?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겪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전 겪어보신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이런 시장이 원래 좀 정상이에요. 이번에 좀 하라고 왔을 때 그런 모습 있죠. 그런 패턴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아요. 초보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왜? 시장이 정신이 없어. 좀 올라갈 것 같아서 위에서 샀다 하면은 냅다 내려 꽂아버려가지고 그냥 정신이 나가요. 특히 초보다 보니까 비중 베팅 아무 근거 없이 욕심 많아가지고 미수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람이 높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왜? 우리나라 시장 자체의 특성이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잘못 매수하고 그 잘못 매수에서도 비중이 잘못 들어가면은 한 큐에 끝난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 변동성 상당히 세죠? 상당히 세요. 근데 지금 시장은 최소한 드릴 수 있는 말이 할만한 시장이긴 해요. 할만한 시장이에요. 이 정도면은 최소한 테마가 처음에 저도 조금 피곤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주도 테마, 새로운 테마가 안 나온다. 근데 테마가 하도 없다 보니까
이제 세력들도, 테마 만들어내는 세력들도 좀 눈치를 보긴 한 거예요. 분명히. 눈치를 보고 시장이 안 좋으면은 테마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당선, 그게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든 끌고 와가지고 시장에 주도 테마 없으니까 이거라도 테마해라 하고 딱 지금 깃발을 꽂은 게 당선 관련해서 윤석열 키워드로 갖다가 테마들 막 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주도 테마의 존재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날마다 주도 테마가 나와줘요. 즉 뭐냐? 날마다 그래도 아예 못할 정도는 아니야. 시장이 그래도 할만은 해. 아니면은 막 순환매를 좀 이용해서 내가 막 눌리는 섹터들 좀 공략도 할 수 있고, 대금 붙는 거 보면은 나쁘지 않아. SMC도 막 이거 어제 4천억 붙고 나쁘지 않아요. 종목들이 움직일 애들이 꽤 괜찮게 움직여줘요. 뭐 시장이 좀 안정되는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상승장으로 가냐? 그거랑은 또 다르긴 한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보다는 횡보장이 조금 더 좋고 하락장이 한 큐에 벌어들이긴 좋아요. 저는 매매 스타일이 제가 스윙 계좌가 아무래도 주력이다 보니까 하락장을 저는 항상 말씀드리면 좋아합니다. 하락장을 좋아해요.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건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 돌파로 갖다 막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높은 자리에서 잡고, 그게 이제 상승장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딱 꺾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놓치면은 내가 지금도 계속 그 상승장에 취해가지고 막 매매하다가 높은 자리에서 비중 조금 삐끗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막 꺾여. 그러면은 이제 피곤해진단 말이에요. 지금 장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장 같은 곳에는 최소한 적응을 해야 돼요. 이 시장, 지금 이런 횡보, 그래도 주도 테마 존재하고 이런 시장에서 잘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시장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수익을 잘 창출할 수 있을까? 수익 내는 방법이 지금 시장은 저는 제 눈에는 사실 어렵진 않거든요. 그냥 비중만 잘 나누면 돼요, 진짜. 뭐 어떤 장이든 뭐 그렇긴 하겠지만 지금 시장은 특히 비중만 잘 나눠가지고 분산 베팅만 잘 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돌아줘. 알아서 수익 나고, 대신에 기다릴 줄은 좀 알아야지. 내가 좋아하는 자리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법. 그거 2개 정도? 그래서 최근 시장이 뭐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메일은 뭐 항상 많이 와요. 다 읽을 수 없어가지고 그럴 뿐인데, 좀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뭐 개인 생각이니까, 이런 시장은 좀 내가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못 내고 있다, 뭐 잘못됐다 틀렸다는 아니에요. 아직 뭐 공부를 해오셨던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캐치하는 속도가 조금 느릴 수도 있죠. 사람 성향에 따라. 근데 그런 부분을 제끼고, 최소한 내가 지금 시장에서 수익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거나 수익 낼 방도가 생각이 안 난다. 고민을 사고하는 그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돼요. 시장에 대해서 내가 내일은 어떤 테마가 움직일 수 있을까? 지금 내가 내려오면은 잡을 만한, 건드려 볼 만한 테마가 어디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특히 많이 해보세요. 특히 직장인분들은 이런 시장 나쁘지 않거든요. 그냥 대충 뿌리고서 시세 주면 정리하고 또 기다리면 돼. 이 못 기다리는 게 문제인데, 그거는 알아서 고쳐야죠. 기다리는 거, 자리는 뭐 자기가 자리 좀 세팅해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수익 주고서 그 위에서 뭐 돌파 매매, 오늘 같은 경우는 돌파 매매 좀 좋아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돌파 매매가 진짜 쉽지 않아요. 그게 매력적이긴 하죠. 당일 사가지고 당일 수익 나고. 근데 돌파 매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히 직장인한테는 쥐약입니다. 쥐약. 뇌동매매의 지름길로 끌고 가는, 뇌동매매는 뭐다? 결국 계좌 박살내는데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의 로봇같이 철두철미한 진짜 감정을 말살하고 매매할 수 있는 사람이면 상관없는데, 그런 사람은 뭐를 해도 잘하고 그런 사람은 이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잘하고 있을 거야. 근데 직장인분들은 특히 직장인이라서 대응 못하니까 실시간 매매를 더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착각이라고 얘기를 드려요. 착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착각이에요. 내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한 5분, 10분 아니면 뭐 1시간 후에 어떻게 내가 지금 일하느라 못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빨리 지금 뭐 스캘핑 느낌은 5분, 10분 안에 수익 나는 종목을 찾겠다. 그러면은 진짜 그냥 상승하는 종목에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상승 나온 종목에서. 근데 그거 해놓고서 5분, 10분 만에 대응을 못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분들은 돌파 매매는 진짜 권장드리지 않는 게, 권장이라는 말도 좀 이상한데 웬만해선 좀 지우시는 게 좋아요. 특이 케이스 분들 빼고, 아니면은 자기가 그날 좀 널널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직장인은 기본적인 베이스, 매매 베이스가 실시간 대응이 잘 안 된다라는 거를 깔고서 그걸 매매로 어떻게 내가 해먹을 수 있을까? 내가 실시간 대응이 안 돼. 그러면은 비중 베팅은 더 적게 해야 돼요. 비중을 더 나눠야 돼요. 그런 부분부터 쭉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 나쁘지 않아요. 이런 시장 좀 계속 이어지면은 상당히 숨쉬기 좋을 것 같고, 지수만 체크해도 딱 박스권이죠. 박스권이 뭐냐? 내려가면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 박스를 유지해주니까.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할 타이밍을 알려주잖아요. 지수만 봤을 때도. 그리고 박스가 이루어지니까 테마 순환매 계속 나오고, 거기서 이제 시작 지점. 박스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테마가 순환매 할 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루 아까 전에 쭉 나열했던 거 여기 지운 건데, 그런 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분 엄청 중요해요. 키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아까 전에 쭉 나열했던 거. 이런 영상이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냥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잡설도 섞여 있고 한데, 그런 순환매 개념, 보통 사이클이 한 3일, 4일 정도거든요. 그런 거를 좀 한번 잘 캐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